check. 안녕,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도 중요하지만 요 미지급금도 아주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확실하게 포인트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키포인트 복습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음을 받았다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음도 결론적으로는 외상이다.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거래가 아닌 외상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대여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매입 채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은 많이 듣는데 매입 채무는 잘 몰라요. 매출 채권이란 상품을 팔고 외상을 하거나 어음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한 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키포인트는 뭐냐? 물건을 팔고라고 했습니다.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팔려고 하면 뭘 해야 돼? 상품을 사야 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도 상품을 외상으로 살 때가 있고 어음을 주고 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돈을 줘야겠죠.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외상만 하나? 우리도 어음 주고 돈을 나중에 줄 수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받으러움이라고 하면 될까? 받으러움은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어음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기록을 해야 돼? 지급 어음으로 기록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매입 채무란 것은 아직 돈을 안 준 거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 회계에서 빚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부채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 미지급금인데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개념은 미수금이랑 똑같아. 상품을 외상이나 어음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이나 어음을 주고 사면 뭐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인 거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상품이 아닌 것, 즉 업무용 책상이나 컴퓨터, 의자 같은 거를 파는 경우보다 사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래서 회계 처리 예시를 들어줄 때도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번에도 문제를 조금 풀면서 해야 이해가 조금 더 쉽겠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상품을 12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액이 뭘까? 반액은 전체 금액 중에 반을 말하는 거야. 120만 원의 반. 그럼 얼마일까? 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6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거고, 잔액은 뭐야? 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120만 원 중에 6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잔액은 얼마가 돼? 60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120만 원, 대변에 현금 60, 그리고 외상 매입금 6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건 뭐야? 내가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거죠. 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는 거야. 그럼 빚을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어떻게 해야 돼?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줘야겠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요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줄어들어요. 현금 20만 원. 요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컴퓨터. 영업용이에요. 내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요런 거 뭐라 그래? 비품이라 그랬죠. 그쵸? 비품을 8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비품은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럴 때는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 요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외상으로 했을 때 상거래인지 아닌지 요거 구분하는 거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쉽게 된단 말이야. 문제는 4번과 5번에서 나와요.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는 판매용이고 하나는 영업용입니다. 판매용 컴퓨터 한 대를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 판매용 컴퓨터니까 이건 상품이 돼요. 그렇죠? 150만 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내가 줘야 될 어음이죠. 그렇죠? 이럴 때 뭐라고 해? 지급 어음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150, 대변에 지급 어음 15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번 시간부터 키포인트로 찝어준 게 있었죠. 어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 날짜가 됐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거. 얘도 결론적으로는 외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음이 외상이라는 걸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지 5번 문제를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영업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영업용 컴퓨터가 비품인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런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게 외상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요걸 그냥 어음으로 쓰게 된단 말이야. 요런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요. 요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5번에는 영업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줬지만 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계정 과목 미지급금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거는 차입금입니다. 지금 단기, 장기 나눠져 있는데 1년 안쪽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뭐 모르셔도 문제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입금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여금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이 뭐였지?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 그쵸? 요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려울 것이 없는 게 문제에서 대부분 차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분개를 하면 됩니다. 살짝 어렵게 나오면 대출한다 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도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에서 3개월 만기 조건으로 현금 300만원을 차입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차입이라는 건 내가 결론적으로 빌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빌렸으면 내 수중에 현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차변에 현금 300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겠죠. 대변에 단기 차입금 30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빌렸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7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거래처에서 차입했던 3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내가 빌렸던 거를 돈을 줘서 갚았다라는 소리죠. 그럼 내 빚이 사라지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300만 원. 대변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줄어들겠죠.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무이자 할부라고 나왔어요. 할부가 뭘까? 돈을 나눠서 낸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외상이란 말이지. 그런데 상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회계를 처음 하는 분들이 할부를 산다고 하면은 차입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빌린 것이 아니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차입금을 쓰지 않고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자동차를 2천만 원에 구입했다. 자동차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그리고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줬다 라고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준다 라는 거죠. 쓰는 계정 과목 미지급금 2천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에 2년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을 차입하다 라고 나왔어요. 상환 조건 회계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2년이 됐을 때 갚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환이 갚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년 후에 갚을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장기 나눈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2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100만 원을 빌렸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키포인트를 짚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음을 받았다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음도 결론적으로는 외상이다. 저번 시간과 똑같은 키포인트죠.
상거래가 아닌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차입이란 돈을 빌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에 관한 분계와 원천징수에 대한 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재밌는 강의 준비할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